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한 식사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건강 레시피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요, 이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서 즐겨 먹는 이 채소 스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치킨 라따뚜이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레시피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닭가슴살을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센 불에 올리브유를 팬을 두르고 2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채소, 이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이렇게 각종 채소를 같이 넣고 역시나 센 불에 2분 정도 더 볶아주면 되고요. 이러는 동안에 양념장이 좀 필요한데요. 화이트 와인, 토마토 페이스트, 또 바질, 파슬리 등 다양한 양념 재료들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이 양념장과 그리고 물 한 컵을 아까 볶던 후라이팬에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이 양념장이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볶아주면서 완성을 하는데요. 센 불에서 1분, 또 중불에서 6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면 치킨 라따뚜이가 완성이 됩니다. 기호에 맞게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솔솔 뿌려서 드시면 더욱 좋고요. 또 마늘 바게트 빵도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치킨 라따뚜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인수 원장님, 먼저 이 닭의 한의학적 효능은 어떨까요? 예, 이 닭을 동의보감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흰 장닭이라 그래서 이게 털이 하얀 장닭 있죠. 그 흰 장닭고기를 백운계육이라 그래서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약간 시라고 돼 있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면서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한 갈증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그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으로 인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친 상처에 이렇게 환원이 돼서 곪는데 쓰면 또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흰 닭의 발과 이제 뼈를 삶아서 이제 예전에는 영양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일 때 사용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붉은 수탉고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좀 붉은색 털을 갖고 있는 수탉의 고기를 쓰는 건데 이것도 성질은 따뜻하고요. 맛은 달며 독은 없다고 돼 있고요. 이 수탉의 특징은 보통 이제 여자들의 분비물이 많은 대화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닭의 예전에는 이제 응급용으로 붉은 닭의 버스를 잘라서 그 피를 구급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골계, 검은 수탉고기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고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 장애가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태아를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창이나 발치 같은 악성 종괴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허약해서 좀 야윈 분들한테 보양식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상원 원장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닭 가슴살이잖아요. 그 닭 가슴살의 어떤 효능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고단백 음식입니다. 그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근육으로 변성이 되고요. 이 근육이 평상시에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근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또는 다이어트 시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지방을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서 기름진 음식이나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탄수화물이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면 종류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사실은 밀가루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면은 자꾸 지방으로 변성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면 종류나 빵 종류나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드시면서 이 닭가슴살처럼 고단백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운동을 병행을 하실 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혹시 도움이 되는 한방적인 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비만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태음인 체질인데요. 태음인들은 주로 체중이 늘면 복부 쪽에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요. 이 태음인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차는 율무차입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도 태어민들 비만 환자들한테 약 처방을 할 때 율무를 약재로 많이 넣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음인들은 주로 하체 비만, 엉덩이나 허벅지 쪽이 그 살이 많아서 하체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하체 쪽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나 인삼차나 계피차 같은 걸 드시면서 이 성질이 따뜻한 닭가슴살을 많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양인들은 몸에 열이 많으신 체질이기 때문에 좀 열을 꺼주는 차들, 예를 들어서 뭐 구기자차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건강 레시피 치킨 라따뚜이가 이 프로방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잘 먹는 채소 스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은주 원장님, 한방에서도 주로 잘 사용하는 그런 채소 재료가 있을까요? 동의보감에 수록된 그 한약재 중에서 채소류를 살펴보면 무려 122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고 가장 많이 먹는 야채, 채소류가 바로 배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추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배추는 성질이 평하다고도 하고 냉하다고도 하는데요. 이 배추를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면서 가슴의 열기를 식혀주고 숙취로 인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추는 감기를 예방해주는 효능도 있으며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안상원 원장님께서 다이어트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배추 같은 경우에는 97%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며 칼로리가 매우 낮은 채소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와 동시에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운동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추는 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성분이라든지 이소시아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추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또 채소류를 들려면은 무를 들 수 있을 건데요. 배추와 무를 함께 섭취 시 이 효과는 더욱 증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임창락 원장님.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또 황사잖아요. 또 어저께 황사가 또 많이 불었었는데 황사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따로 있을까요? 예, 황사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많이 찾는 것들이 대개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고기들을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산의 분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류들을 드실 때도 채소를 같이 섭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와 같은 채소는 해독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시마나 미역 같은 이런 해조류들에도 해독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드신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한의학적으로 폐나 기관지에 이제 매출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길경, 그러니까 도라지죠. 한약재로는 길경이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오미사와 같은 것들을 차로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그 채소나 고기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물을 좀 더 많이 섭취하셔서 폐와 기관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또한 이 암 예방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그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야채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야채 스프가 네. 그 일본에서 다베이시가즈라는 분이 이제 야채 스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어떤 항병 능력을 키워준다라는 의미에서 암 환자분들이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나 혹은 무청, 우엉 그리고 당근, 표고버섯까지 그렇게 5가지의 야채를 물에다가 끓여서 그 물만을 복용하는 걸 이제 야채 스프라고 하고 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고 당뇨병에 있는 좀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작용들을 다 봐도 버섯류 같은 경우는 뭐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무나 무청 같이 이렇게 폐 기능을 좀 좋게 한다거나 몸에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야채 스프 말고 이제 해독 주스라든가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어떤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야채들을 푹 끓여서 그것들을 함께 갈아서 마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거슴요법이라고 그 칼륨의 섭취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이제 야채에 기반으로 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도 야채가 굉장히 도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방스 지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체크해놨다가 특별한 날에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